안녕하세요. 바이오푸드랩 바프TV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1탄에서는 자가품질 검사의 정의와 검사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가품질 검사, 단어 자체가 낯설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가품질 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조 가공하거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을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검사 결과에 대한 자가품질 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품 시험검사 기관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관으로 저희 바이오푸드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 바이오푸드랩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면 자가품질 관리로 인정이 된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로 검사 대상을 알려드릴게요.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 된다면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일단 검사 대상을 확인하려면 신고된 영업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데요. 식품 축산 제조 가공업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자가품질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영업의 형태가 일반 음식점, 소분 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를 먼저 준비하시고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주문자산표 부착식품, 수입 반가공 원료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 규격을 적용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되니 참고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영업의 형태가 식품축산 제조 가공업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검사 대상은 모든 식품 유형이며 검사 주기는 식품 유형별로 상위, 식품 유형은 품목 신고된 기준입니다. 여기서 검사 주기는 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있는 내용으로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추인것 및 떡류는 검사 주기가 3개월에 해당되고 반가공 원료식품, 주류는 6개월, 빵류, 식육함유 가공품 등은 2개월, 그 외의 나머지는 1개월에 해당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항목, 비용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푸드인포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파워링크로 상단에 있는 저희 카페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식품 제조의 모든 정보, 푸드인포가 저희 바이오푸드랩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가끔 파워링크가 안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메인 창이 아닌 네이버 카페에서 영문으로 푸드인포를 검색해주세요. 더보기란에 링크도 남겨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푸드인포 카페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꼭 알고 갑시다에 있는 식품 유형 정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식품 유형을 검색하게 되면 게시글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식품 유형의 정의, 검사 항목, 검사 주기와 비용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식품 유형이 있다면 이 식품 유형 정리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세요. 두 번째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검사 대상은 일부 식품 유형이며 검사 주기는 식품 제조 가공업과는 달리 모든 식품 유형이 9개월로 동일합니다. 식품 유형은 영업등록증에 신고된 기준으로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모두 같은 말입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등록증을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영업의 종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밑에 식품 유형이 기재되어 있죠? 여기에 기재된 침출차, 기타 발효 음료가 판매하는 제품이 신고된 식품 유형입니다. 이 식품 유형으로 자가품질 검사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 식품 유형이 영업 등록증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혹가다 식품 유형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영업신고를 한 이후에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때 관청에 식품 유형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6항의 내용에 따르면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변경 전 식품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 유형이 자가품질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관할 위생과에 문의하셔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품 유형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변경 신고가 완료되니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꼭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만약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의 종류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분류되고 하단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품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 식품 유형이 자가품질 검사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과자와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마카롱이나 케이크 같이 크림이 들어가는데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는 제품들이 해당해요. 그리고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또 식육 함유 가공품, 어육 가공품류 등의 식품 유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식품 유형의 검사 주기는 9개월로 동일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 유형은 자가품질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 자가품질 검사 대상은 아닌데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대상은 아니지만 식품 유형 기준 규격에 맞춰서 검사 진행은 가능하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사받은 이후에는 주기에 맞춰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항목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푸드인포 카페에서 원하는 식품 유형을 검색해주세요. 여기서 자가품질 검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 검사 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인 경우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신가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식품 유형이 과자로 신고된 마카롱, 쿠키, 다크와즈 제품이 있습니다. 5가지 제품 모두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자, 일단 과자의 검사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푸드인포 카페 식품 유형 정리에서 과자를 검색해보면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검사 항목과 단서 조항을 보면 상가는 유탕유처리, 세균수는 밀봉 제품, 단 발효 제품이나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 황색포도 상구균, 크림도포 가열하지 않고 섭취, 총 아플라톡신, 땅콩 및 견과류 함유, 허용해타르 색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따라서 단서 조항인 유탕유처리, 밀봉, 땅콩 및 견과류 함유, 크림도포 가열하지 않고 섭취 이것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허용해타르 색소와 같이 단서 조항이 없는 검사 항목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일단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5가지 제품 모두 밀봉, 땅콩 및 견과류 함유, 크림도포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일 경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총아플라톡신, 황색포도 상구균, 허용해타르 색소로 모두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식품 유형 검사 항목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제품의 수량에 상관없이
한 가지 대표 제품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판매되는 온도가 냉장, 냉동으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냉동 제품은 냉동 기준 규격이 추가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냉장 제품과 냉동 제품의 검사 항목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 검사 항목이 같더라도 규격 자체가 달라지며 냉동 제품도 하나의 식품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냉장과 냉동 제품은 따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금 다른데요. 영업 형태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과 같이 축산물 위생법에 관리되는 경우라면 자가품질 검사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검사 기준을 살펴볼게요. 이번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유형의 품목 중에서 한 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50%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검사, 품목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산준량 상위 3개의 품목을 포함한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이 아닌 축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니 축산위생법에 관리되는 식품 유형의 경우에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자가품질 검사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2탄에서는 자가품질 검사의 절차와 필요 서류, 부적합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